시작하기 전에 코드를 먼저 공유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혹시 음성 되시는 분이나 있을까요? 예, 없으면, 네. 음성이 다 되시는 그날까지, 예, 음성이 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드를 찾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배포용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제 거랑 틀린 거는,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것만 틀립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어, 이건데, 여기 안에 보면은, 누구시지? 네, 여기 보면, 우리 아까 했던 거에 쿠팡 파트너스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요거 코드만 제외하고, 여기 이미지 준비 중입니다까지의 그 정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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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할 수 있는, 어, 어, 할민 들리고 어, 있습니다. 어. 하민님, 하민님, 네, 하민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쿠팡 죄송합니다. 해피키님도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거 주소 틀린가요? 주소. 지금 해피키님이 줌 링크 주소가 틀리는지 안 들어가죠 했는데, 들어오실 때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들. 맞죠? 아,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맞나? 잠깐만요. 예, 예. 실수태그님, 예, 이걸로 들어오셨죠? 네. 이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왜 못 들어오시지? 해피키님 들어오셨나요, 혹시? 해피키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음. 저거는 아마 저쪽 해피키님 쪽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네, 진행할게요. 네. 자, 그래서, 왜냐면 이 쿠팡 파트너스는 또 다른 시간에 제가 달리 할게요. 쿠팡 파트너스는, 저희 방, 티스 방이 아니라 메인 방이 따로 있죠. 그 메인 방에 계시는 분이랑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라는 것이 저품에 안 걸리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쿠팡 파트너스를 여러 곳에 글을 심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있어서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쿠팡 파트너스 요거는 다른 분의 또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거를 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코드가, 지금, 볼까요? 티스토리 블로그,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네. 네, 어디 있나. 잠깐만요. 티스토리. 옛날에 먼저 다른 걸 열고 있어. 음, 잠깐만요. 티스토리. 예, 티스토리, 부동산 정보. 네. 지금 그 배포형을 드릴 건데, 그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것만 빼고 드린다고 했고, 이 이미징, 이 JPG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행했을 때 이미지가 지금 현재,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의 이미지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를 이 이미지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이미지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와 요거랑 같이 있어야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RGB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전달해 드리느냐? 이게 지금 줌으로 가나요? 이게 줌으로 안 가나? 네, 파일 차단됐어요.
기 때문에, 최수키님, 네, 네, 들어온 것 같아요. 해피키님이 최수키님인가? 모르겠네요. 네, 저희 티스 엔잡너 방에 요거를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바로 다운 받아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네라고 들리시면 1번 적어주시겠어요? 잘 들립니다. 아, 네네네네. 좋습니다. 예, 들리시면 알았으면 1번 적어주시고, 카톡이나 채팅창에 1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 드릴게요. 자, 카톡창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 어, 다음 기회에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받으신 분들은 다시 일을 써주세요. 아, 하민님 티스방이요. 네, 티스방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네, 티스방 주소 그 채팅창에 보내드렸어요, 하민님. 네, 다운 받으시고요. 지난번에 이거를 공유해 드릴 때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공유를 안 드려가지고서, 네, 오늘이 첫날 아니죠. 매주마다 하고는 있는데, 주제가 오늘은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초보자도 가능해요? 네,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티스만 되나요? 네블은 안 되겠죠? 네, 르알퍼스님. 네블은, 일단은, API가 T스토리용이에요. 그쵸. 복사하고님. API가 T스토리용이고, 네이버는 API가 제가 뭐 알아볼 생각조차 안 했어요. 사실은 네이버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하니까. 네. 알아볼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일단 네이버는 API가 닫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크롤링, 셀러리움 사용해서 크롤링으로 충분히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는 우리 로얄퍼스님이 원하시면 같이 나중에 공부해서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네이버가 제가 네이버 뭐 아시죠? 제 네이버 블로그 온 거 원래? 예. 그 네이버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하미님 때문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료. 네. 지금 실행한 파일은 수정할 경우 압축 파일의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 압축을 안 풀고. 받아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걸 바로 막 실행해보고 실행 환경도 다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응용은 어려울 겁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다운 받으셨다고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제 파일 공유해드린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 네. 화면에 이렇게 떴는데 어떤 거 눌러줘요? 잠시만요. 네, 그냥 트러스티드니까 이 프로젝트 믿는다고 하시면 되겠죠? 네. 가운데 거요? 아니요. 파란색이요. 파란색. 파란색.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십시일간님 지금 제가 다시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받으신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받으신 파일을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받으신 파일이 요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쿠팡 관련된 코드는 제외된 코드고요. 이거 코드를 좀 위에 살펴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부분은 이 사용자 입력 부분만 만들어 놨어요. 입력 부분으로.
자, 예를 들면은 t스토리 액세스 토큰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t스토리 API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업로드가 대상이 되는 t스토리 블로그 주소를 여러분 주소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고점 KR에 있는 KR의 어솔라이즈드 키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결국엔 t스토리 액세스 토큰하고 이 데이터 고점 KR의 그 액세스 토큰 두 개가 필요하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고점 KR의 분양 정보에 대한 것을 API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t스토리도 권한을 받으셔야 돼요. 두 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스토리 카테고리 아이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 t스토리 블로그에 자, 제 걸 보여드릴게요. 제 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분양 정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t스토리에서는 카테고리라고 불리죠. 네, 카테고리라는 것이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대한 아이디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카테고리 아이디 어떻게 할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아이디가 지금 여기 글을 라이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보시면 메인 스타트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주석으로 닫혀진 곳이 있습니다. 자,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C 언어에서는 슬래시고요. 네, 이제부터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그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파이썬 같은 경우 우물 정자로 표시해서 이 라인에 대한 거는 수행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보통 투두나 보통 설명 부분을 적어 놓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풀고서 돌리게 되면 이것을 풀고 되면 블로그 카테고리에 대한 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정보 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돌리실 때 이거를 닫고 위아래를 다 닫으시고 그죠? 우리가 돌려야 될 것들을 다 닫으시고 그 카테고리만 열어서 그 카테고리 정보를 받은 걸 어디에? 카테고리 받으면 카테고리 번호를 갖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정보를 빼내려면은 이 t스토리에서 제공하는 그 t스토리 API를 사용을 하셔서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 코드 내용을 보면은, 요거 아까 거 닫았던 거 한번 볼까요? 요 함수 들어가 보면, t스토리 API 사용법이 보통 대부분 이렇습니다. tstory.com API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라는 API를 난 사용하겠어. 액세스 토큰, t스토리의 액세스 토큰은 뭐니? 제가 t스토리 통해서 받은 t스토리 액세스 토큰이고요. 그건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타입하고 블로그 네임을 정해줍니다. 아웃풋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XML이라고 하는 것 또는 JSON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XML과 JSON은 데이터의 포맷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맷. 왜 포맷을 정해놨냐면 이 포맷을 정해놔야지 그 일련의 데이터들을 누구나 쉽게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XML을 많이 사용을 했으나 현재는 JSON 포맷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보내거나 받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그 JSON 포맷을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SON 포맷 한번 볼까요? JSON 포맷 밑에 보면 자, 우리 리퀘스트에서 리스폰스 받아오면 샘플로 제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게 JSON 포맷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중괄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데이터 오는 형태로 해갖고 되거든요. JSON 포맷 형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키랑 어떤 밸류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데이터를 나타내는 포맷이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 키 필요하고요. 블로그 네임 이거 아니지. 요거죠. 액세스 토큰 키 필요하고요. 아웃풋 타임인 JSON은 XML. 여기서는 JSON 포맷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JSON 포맷을 넣어줬고, 블로그 네임, 개인 블로그 네임을 적어주면 이렇게 해서 URL 적어주고 우리가 보통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그 서버로 리퀘스트를 요청합니다. 자, 질문이요. 네. 어떤 특징은 아니고요. 키하고 밸류 형태로 아까 분양 정보에서 예를 들면 청약 시작 일이라는 키가 있고 청약 시작 일이 뭐 2022년 10월 21일이다 하는 게 밸류로 돼 있잖아요. 두 개의 쌍으로 이렇게 어떤 키하고 값을 가진 형태로 그 포매팅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지 받는 쪽이나 주는 쪽이나 파싱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약속을 해놓고 정해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라고 하면은 키와 밸류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파일 종류는 확장력을 가진 파일 종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포매팅 형태가 정해져 있다. XML 포맷이냐, 뭐 JSON 포맷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뭐 무슨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이런 방법으로 정해 놓은 거죠. 그 데이터 키와 밸류 형태로 중괄호 대괄호 묶여서 왜냐면 그거가 막 규칙이 없으면 그거를 프로그램상에서 생각해 보죠. 프로그램상에서 그 규칙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토큰으로 잘랐는데 앞뒤 안 맞고 뒤에 안 맞고 뭐 근데 1년에 딱 정해진 규칙의 포매팅으로 서로 주고받으면 앞에 대괄호는 띄고 처음에 나온 게 키야. 그 다음에 땡땡 하고 나온 게 밸류야. 이런 게 다 정해질 수가 있는데 서로 포매팅이 다 달라버리면 그 프로그램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ML 포맷이든 JSON 포맷이든 정해놓은 다음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게끔 포맷,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종류가 아니에요. 네. 오케이. 네. 그건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데이터의 형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get을 URL을 때리면 이거를 tStory 서버 측에서 이 엑스트 토큰 좋아 너 허가된 액세스 토큰이잖아. 오케이. 데이터 포맷 그러니까 아웃 포맷 타입이 JSON 형태로 너한테 보내줄게. 어디 관련된 정보를 블로그 네임 관련된 정보를 무엇을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갖다 보내줄게 해서 실어서 줍니다. 네. 주면 됩니다. 주면 돼요. 자, 이런 제이슨 형태의 파싱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구글이나 이런 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걸 카테고리에 저장하면 그 카테고리에 대한 번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번호를 받은 거를 적어 주셔야지 그 카테고리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내 본인의 그 카테고리가 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게 번호 형태로, 아이디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 아이디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보를 입력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볼까요? 프로그램의 시작은 제가 프로그램 짜는 스타일은 무조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보실 때 메인을 보시면 돼요. 메인을 봐서 이 프로그램 시작이 어디야? 메인 스타트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되고요. 제 프로그램 짜는 스타일입니다. 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다르게 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메인 문이 시작이구나. 뭐 if 문, try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요. 따라서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스타트가 찍히겠죠. 스타트라는 게 찍힙니다. 곧 있어. 네. 스타트라는 게 찍히고 처음에 뭐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된 데이터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너 t스토리 글에 무엇이 있어? 볼까요? 네. t스토리 글에 무엇이 있어? 페이지 넘버 1. 페이지 넘버가 나눠져 있으면 페이지 넘버 1만 가지고 와. 어떤 포스트 정보를
액세스 토큰 받은 정보, 액세스 토큰으로 어디 블록을 통해서 페이지 넘버 몇 번째까지를 가지고 와 리퀘스트만 날려서 가져왔는데 그 정보 가져온 것을 이 뷰티풀 숲이라는 뷰티풀 숲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기 좋게 포매팅을 다시 또 바꿔줘요. 즉 간단히 더 설명드리면 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받아온 정보를 리스폰스에 담고 리스폰스 txt는 LXML, XML 형태의 포매팅으로 뷰티풀 숲 함수를 써서 가져온 데이터를 정렬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정렬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접근합니다. 접근 방법은 select나 find 여러 가지 함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해요. 자, 이거 용어만 들어보세요. 이거를 사실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데이터 포맷에서 가져오는 정보를 쉽고 간단히 활용해 볼 수 있거나 프로그램상의 뭐 프린트문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프린트문으로 찍으면 근데 약간 어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또 찍어 보시면 되는데 여튼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배우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가져온 포맷이 XML 형태로 해서 포맷 가져오면 그 우리가 뽑고자 하는 데이터 가져온 곳에서 뽑고자 하는 데이터가 타이틀만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틀만 가져오는 부분, 그거를 리스트에 저장하는 부분, 리스트의 데이터 형태로 저장해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 쌓은 그 리스트를 갖다가 이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리턴합니다. 리턴. 요거만 들어보세요. 요거만. 처음엔 다 모르시니까 리턴합니다. 자, 이 함수가 끝날 때 이 리스트 정해진 그 찾은 정보에 대한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지금 리턴도 모르고 사실은 그러니까 리턴이 아니라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 타입도 모르고 사실 리스트와 튜플과 셋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모르지만 일단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 함수는 이 펑션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만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스타트 할 때 이 스타트를 시작해서 처음에 하는 것들이 중복성 피하기 위한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t스토리에 써진 현재의 글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 OR, 데이터 go.kr이라는 부동산 정보를 가져오겠죠.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돼요. 이 가져올 때 파라미터로 뭘 넘겨주냐면, 이 언제부터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재 여기는 오늘 날짜부터 한 달,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오늘 날짜로 해놨네요, 이건. 오늘 날짜로. 네. 오늘 날짜로부터 한 달 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런 위의 형태로 날짜 형식으로 박으셔도 됩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간을 정해서 박으시면 그 기간 사이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 사용하는 건 잠깐만요. 복숭아꽃님 주석 처리, 주석 풀이 단축키가 어떻게 되나요? 네, 컨트롤 이겁니다. 이거요. 그렇죠? 이거입니다. 50개. 예. 제가 양쪽을 다 확인하려다 보다 뭔가 좀 놓칠 수도 있어요. 예. 컨트롤하고 슬래시 눌러주면 주석을 치고 안 치고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다 똑같아요. 리퀘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보통 셀러리움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그 크롤링 할 때 리퀘스트 사용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API, 즉 파이썬에서 리퀘스트 함수라는 걸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뭘로 채워서? 파라미터들을 채워서.
파라미터들 채워서. 이거는 제가 뭐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구글상에서 API 사용법 몇 개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채워서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자, 그런 걸 가져오니까 결론적으로 가져온 상태의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 근데 이거 앞에 부분이 모르잖아요. 뭔지. 그거는 일일이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여기 보면 API 설명 부분에 이런 것들하고 다 매핑해가지고서 그것이 뭔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알아본 걸 통해서 이건 뭔가요? 네, 알아본 걸 통해서 이제 글을 써셔야 되죠. 글을 씁니다. 그죠? HTML을 만들어주고 그 HTML 만들어진 걸로 마찬가지로 파이썬의 리퀘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라이트를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 API 사용해서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15개까지.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가져온 정보들 이런 거 다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HTML을 만들어줘야 돼요. 실제 써줄 HTML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타 뭐 내가 데이터 or.kr에서 데이터 가져온 거 정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왜 필요했냐면 여기 보면 만들어진 정보를 보면 여기에 있잖아요. 해당 게시물은 공공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업데이트. 이거 누르면 공공 데이터 포탈하고 연결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그 정보들을 하나씩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목은 데이터 고점 kr의 딕셔너리 인포들의 리스트에 몇 번째 역할을 하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접근해서 가져올 거잖아요. 이건 리스트는 아마 데이터 고점 kr를 아까 가져왔던 정보에 저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어떨 때 쓰려고? 이미지 가져오려고요.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그 이미지가 네이버 부동산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JPG 파일을 사용을 한다. 십시간님 졸려서 나가셨네요. 그죠? 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한다는 내용이죠. 그죠? 너가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미지를 따오려고 해. 근데 너가 따올 수도 없을 때는 노 데이터를 찍고 그런 데이터 없음을 찍고 그냥 로컬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해 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끝났어요. 사실은 HTML 구성은 이런 HTML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티스토리 내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작성을 해놓고 자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자 티스토리에서 어떻게 하냐? 글을 쓰겠죠. 글쓰기. 자, 이거 썼어요. 그리고 HTML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걸 복사해 오는 거예요. 이걸 복사해 와서 어디에다? 아이고, 예, 복사해서 이렇게 쭉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붙여놨는데 실제적으로 건설 업체명, 공급 규모명 이런 거에 데이터를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미 데이터 고점 KR에서 받아왔잖아요. 그 받아온 거를 이 %s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각각 끼워 넣어 줄 겁니다. 순서대로요. 순서대로 쭉쭉쭉 끼워 넣다 보면은 그 순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고점 kr에서 이런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포맷을 저장을 했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꽂아서 하나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약간의 노가다인데 방법은 쉬워요. 방법은 쉽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서 뚜뚜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피곤하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예.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듣는 게 낫겠죠. 예. 이렇게 해서 HTML 작성했으니까 이제 T스토리 마찬가지로 T스토리에서 카테고리나 이런 거 가져왔던 것처럼 액세스 토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리퀘스트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구글링을 하셔야 될 거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방법은 이건 저도 구글링 해서 얻은 방법이고요. 요거 사용을 해서 하면은 이미지를 어디에다 올릴 수 있냐면 우리 여기서 보면 여기다 올릴 수가 있죠. 여기 이미지, 요거 이미지 올리는 것처럼 지금 이거 가운데 정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나중에 통봐야 돼요. 지금 제대로 안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타이틀 적고 컨텐츠가 HTML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미지를 붙여줘라라는 뜻입니다. 비지빌리티 20분간 발행을 하라고 하는 거고 티스토리에서 보통 발행을 하면 비공개 발행, 보호 발행, 그냥 발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 카테고리는 어디 카테고리에다 발행을 할 건지 그다음에 퍼블리시 타임은 땡땡땡땡 비워놓고 이런 것들 땡땡땡땡 비워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댓글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기타 옵션들 다 정해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 이거 뭐 알 필요 없어요. 한번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복붙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액세스 토큰 필요하고 블로그 네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쓸 타이틀, 컨텐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위에서 정의 내려진 거잖아요. 위에. 이거 그대로 꽂아서 파라미터 구성해서 리퀘스트 날리면 오케이 사인 떨어지고 이게 리퀘스트 오케이가 200 버튼으로 아마 서버에서 날라오면 오케이 써졌다는 것을 표시하고 끝납니다. 자 이게 간단한 이 티스토리 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세히 알아보는 거는 계속 우리 금요일마다 만나서 하면 될 거예요. 티스토리로 계속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자, 요 정도 설명하고 또 다음 주에는 뭐 워프 설명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그 형태가 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일부분의 그 문법들을 계속 조금씩 배울게요. 오늘은 주석만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주석만 기억하고 대충 이렇게 리퀘스트 막 날리고 있는데 뭐 파라미터 채워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고 데이터의 프로그램 구조는 맨 밑에 메인 문이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네. 그래서 무슨 함수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막 접근을 하네. 이 정도만 오늘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나눠드린 거 한 번씩 그냥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른 주제로 가져와도 되고요. 제가 계속 주제를 바꾼다고 티스토리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티스토리를 기본으로 일단은 가져갈게요. 다음 주도. 네. 다음 주도 가져가는데 꼭 좀 익숙해지면 다음 걸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미리 티스토리 세팅을 해오라고 했죠. 해오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파이썬의 부동을 파이썬은 파이썬이 필요하고요. 파이썬이라는 것을 설치해 줘야 되고 보통 IDE라고 하는 파이참을 설치해 주는데 파이참 말고도 여러분들 비주얼 코드가 있습니다. 비주얼 코드 질문이 들어왔어요. 티스토리 API와 데이터 고점 KR API는 발급 기간이 1분이에요. 1분. 30초? 아니야, 15초면 됩니다. 네, 복수학부님. 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번씩 해보시고요. 시도를 했어요. 어차피 채워놓을 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승인 받으시고 채워서 발행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건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안 되면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돌릴 때 파이참으로 할 수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보통 VS 코드라고 하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운로드. 요즘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워낙에 좋아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이면 맥, 윈도우 다 제공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치 방법은 구글에서 구글 링크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하다가 안 되시면은 다음 주나 언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은 이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브링엄미님하고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이 VS 코드를 설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티스토리 주제로 더 추가적인 걸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설치나 이런 구동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 네, 복수학고님 오늘 하다가 만약 안 된다, 뭐 이럴 때, 제가 한번 그런 분들 한번 봐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에 이프렌드 대해서 뵙고요. 11시에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끝낼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요. 남아 계시는 분들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우린스님. 그 받으신 프로그램 가지고 한 번들 다들 해보세요. 네, 하민님 주무세요. 네. 갤럭시 S9 그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갤럭시 S9 게스트. 누구신가요, 혹시? 닉네임은 제가 아는 닉네임으로 항상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검미님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브리검미님, 어, 막, 레지스트리까지 건드려서 다 수정을 했다고요. 그죠? 한 건가요? 늦게 들어와서 주신 자료 다운로드. 해피키님, 잠깐만요. 해피키님 이거 그 동영상으로 제공되니까, 나중에, 유튜브 URL 공유시켜 드릴게요. 오늘 못 들으신 건 그걸 통해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브리온미님 말씀하세요. 네, 공조 다운로드 확인했는데, 네, 제가 뭐 봐드릴 게 있나요? 그러면? 봐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요? 브링온미님은 주중에라도 저랑 시간을 맞춰서 해보시죠. 네, 브링온미님은 따로 봐드릴게요. 네, 오케이? 달선이 혹시 소리 들리나요? 네네, 드립니다. 이게 손을 대서 처음에 안 됐던 게 아니라 네. 돌렸던 프로그램이고 아무것도 손을 안 댔는데 음, PIP 중에 어떤 특정 뭐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음, 그거를 이제 다시 인스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음, 나서 이제 껐어요. 컨트롤 S 누르고 껐는데 그 다음날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갖고 이것저것 만지다가 제가 또 설정을 뭔가 잘못 건들고 나서 또 어, 안 돼갖고 아예 삭제를 했었던 거거든요. 어, 아, 사실 저도 그 경험이 뭐 많이 있진 않아서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해결이 되신 건가요? 일단 공주는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 목 안 좋으시니까, 예, 채팅으로. 업로드 아마 되실 거예요. 공조 다운로드 되면은, 뭐, 똑같은 임포트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 VS 코드를, VS 코드를 잠깐만 설명드려 볼까요? 예.
VS 코드 잠깐, 만약에 그게 너무 그 파이참이 사실 좋긴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아이디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워. 자, VS 코드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확장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파이챔, 이거죠? 파이챔. 파이챔이라 파이썬. 파이썬 테마라든가 파이썬 관련된 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거는 구글 가이드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를 해주면 끝이에요. 이 설정이. 하지만 이런 임포트 되는 이 pp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터미널에서 PIP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PIP, install, BS4, BS4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방법은 어떻게? 이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요걸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매우 파이참보다 좀 간단하고 심플하고 가볍고 하는 게 장점이라서 브링업민이 세팅하다가 어려우시면 이걸로 갈아타셔도 돼요. 이거 매우 인터페이스 좋은 거라서 네. 지금은 VS 코드를 더 추천드려요. 그런데 워낙에 다른 기능들은 파이참이 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VS 코드가 점점 나아질 거고 VS 코드는 또 여러분들이 파이썬만 하실 거 아니면 그러니까 JS,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들도 하실 거라면 이 아이디는 매우 좋습니다. VS 코드는 거의 탑 수준이에요. 이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도 엄청 많고요. VS 코드를 추천드립니다. 인스톨 넣고 돌리는 거 VS 코드는 진짜 쉬워요. 네. 진짜 쉬워요. 제가 정석으로 파이참을 알려드린 것 뿐이지 사실은 처음에 는 접근을 VS 코드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VS 코드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해피키님은 계속 들어와 계시네요. 인스톨은 터미널을 이용하면 되나요? 플러그인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PIP로 설치합니다. 네. 인스톨은 터미널을 사용해서 관련된 임포트 패키지들 설치를 해줍니다. 다른 방법은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PIP 사용해서 인스톨 하는 것 뿐이지, 예. 즉, 파이썬 관련된 거 패키지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PIP로 임포트 되어 있는 패키지를 설치해주고, 실행, 이게 끝인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복숭아꽃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API를 해서 연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쵸. 네. 근데 데이터 고점 KI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될까요? 고정적으로 2017년도에 발행했던 데이터 정보는 필요 없을 거잖아요. 사실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좋을 겁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겠죠. 그런 정보를 찾아서 하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첫 번째 거는 분양 정보였고, 제가 생각하는 분양 정보는 워낙에 많이들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는, PMT2로 되어 있는 이거요. 네. 네. 이것도 일출일몰 정보도 사실은 더 정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초기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나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콘텐츠 제작하는 거 아니라,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찾으시면 돼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2차 가공해서 SU에 맞춰 T스토리 업데이트하는 걸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변환 정보와 일출 정보는 데이터 고점 KR에 있는 것들 중 원하는 걸 써도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일출 정보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예,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크롤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규격이나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그 네이버의 예를 들어서 뉴스 정보를 업데이트 해준다. 오늘의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네이버의 뉴스에 어느 일정 부분의 기사를 따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크롤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다 따와야 됩니다. 그렇죠? 뭐든지 무슨 컨텐츠든지 다 딸 수 있어요. 크롤링 강의는 이 자체가 크롤링입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or.kr을 써서 그렇지 워드프레스는 API 사용하는 거고 카카오뷰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을 사용하죠. 네, 카카오뷰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을 사용해서 대부분 크롤링 강의가 될 거예요. 네, 파이썬이 50, 크롤링이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배우게 될 것이 크롤링이에요. 네. 정식으로 데이터 받아오는 걸 API를 써서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정식으로 받아오는 걸 배우는 거지 사실은 데이터들은 크롤링으로 가져온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크롤링도 이제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정보들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모든 정보들은. 크롤링이 불가능한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크롤링을 원하시면 그 전공된 정보들도 통계적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굳이 꼭 포스팅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요. 네. 브링엄미님 목소리가 좀 괜찮으셨는데, 제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주중에라도 브링엄미님 저랑 시간을 좀 맞추셔서, 브링엄미님을 세팅을 좀 같이 해봐요. 그럴게요. 해피키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해피키님도 목소리 들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녹화된 거는 제가 편집 없이 나가는 녹화분이지만 링크로 통해서 공개는 아니고 링크 통해서 공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공유 종료하고 지난주 녹화 네, 받을 수 있어요. 네, 올려놨는데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지난주 거 네, 공유시켜 드릴게요. 브레오미님만. 왠지 아시죠? 개인정보들이 너무 나와 있어서.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요.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아, 예. 공유 중지.